별 2개, 장군의 계급장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장보다 무겁고 강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강밀의 장군은 어느 날 아들 태민이 복무 중인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격리 중이라 면회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설명. 전염병도 아닌데 격리라니? 어머니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녀는 제복을 입고 공식 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옛 악연, 정연석 사단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팽팽한 신경전, 숨겨진 진실, 모성과 권력의 충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그녀의 귀에 들려온 충격적인 한마디. 태민이가 맞았습니다. 장사에게 이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했고 진실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급보다 강한 모성이 군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의 질서를 위해 참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끝까지 싸워야 했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태민이가 군 복무 중인 제7기가 벼단 그 정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상복 차림의 평범한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가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고 군용차들이 지나가며 일으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김태민 이등병의 어머니입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병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동료 병사와 작은 소리로 뭔가 상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병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계속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들립니다.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서류만 확인하고 바로 면회증을 내주는데 말입니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김태민 이등병은 격리 중이라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격리요? 무슨 일인가요? 아픈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고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부대 내부 사정으로 병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분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한 장교가 다가옵니다. 견장을 보니 소령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걸음걸이도 약간 어색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연 소령입니다. 혹시 김태민 이등병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일인가요? 격리라니, 설마 전염병에라도 걸린 건가요? 임재연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군 규정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임재현 소령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손도 계속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것도 보입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분명 큰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전화라도 할 수 있나요? 아들 목소리라도 들어야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돌아가라고 하면 밤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그것도 지금은. 임재현 소령이 말을 흐립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당당한 발소리입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별 2개가 반짝이는 견장, 당당한 걸음걸이. 준장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임재현 소령의 얼굴이 굳어지고 몸이 약간 움츠러드는 것이 보입니다. 정연석 준장님이 오시네요. 임재현 소령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연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그 정연석일까요? 20년 전 사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정연석 말입니까? 정연석 준장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어봅니다. 그의 눈에 잠깐 놀라는 기색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역시 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면회객이신가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입니다. 2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권위적이고 명령조의 어투입니다. 네, 김태민 이등병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 병사 말입니까? 현재 부대 사정상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호한 어조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군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연석 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들이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장님, 혹시 저를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연석 준장이 단칼에 자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동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을. 내일은 다시 와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었습니다. 30년 넘게 입어온 군복, 별 2개가 박힌 견장이 붙은 투스타 장군 정복입니다. 거울 앞에서 정복을 차려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의 평범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미래가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입니다. 정문을 지나며 들리는 구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려 퍼집니다. 소장님 오셨습니다. 부대 내부가 순식간에 긴장합니다. 장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경례를 올리고 병사들도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이런 고위 간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보통 큰일이 날 때입니다. 사단장은 어디 있나?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소령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몇 분 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정연석 준장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강미래 소장님,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경례를 올리며 묻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20년 전 사관학교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굴었었습니다.
어제 이 부대에 면회를 왔던 김태민 이등병의 어머니 기억하겠지? 아, 네. 기억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야. 내 아들을 만나러 왔어. 정연석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변의 모든 장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군대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고위 간부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니까요. 소장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병사는 격리 중이라고 했지? 무슨 이유로 격리 중인가? 제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이제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대 내부 징계 사안으로. 징계?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정연석 준장이 말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장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제 만났던 임재현 소령이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임재현 소령, 상황을 보고해. 소장님, 그것은... 임재현 소령도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제 계급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겠어. 회의실로 가자. 사단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두 소리만 딱딱 울려 퍼집니다. 회의실 문을 여니 긴 타원형 테이블이 보입니다. 저는 상석에 앉고 정연석 준장과 임재현 소령은 마주편에 앉습니다. 보고해. 소장님, 김태민 이등병이 최동욱 상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임재현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마찰?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것은 훈육 과정에서. 훈육? 제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훈육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정연석 준장이 끼어듭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부대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20년 전을 떠올립니다. 사관학교 시절 동기생의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도 정연석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자. 크게 만들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정연석 준장,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정연석 준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임재현 소령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군의 위신을 생각해서 군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내 아들을 당장 만나겠어. 소장님, 현재 해당 병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면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정신적 충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것은 최동욱 상사가 지도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임재현 소령이 움찔하며 정연석 준장을 바라봅니다. 정연석 준장은 손으로 목을 긁적이며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임재현 소령, 지금 너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고 동시에 한 병사의 어머니야. 정확한 사실을 보고해. 임재현 소령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그가 입을 여러 번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최동욱 상사가 김태민 이등병을 구타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쌓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구타라니, 제 아들이 맞았다는 말입니까? 구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제 아들이 당사자가 되니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구타를 했다고?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나옵니다. 임재현 소령이 고개를 숙입니다. 네, 소장님.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이지? 그것은 임재현 소령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석 준장이 끼어듭니다. 소장님, 이런 일은 부대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나?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정연석 준장, 지금 부하의 구타를 종종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소장 앞에서? 아,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임재현 소령,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 임재현 소령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보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과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령,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야. 동시에 너의 상급자이기도 하고. 사실을 말해. 최동욱 상사가 지난 한 달간 김태민 이등병을 거의 매일 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달간 매일 밤이라니.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타를 했지? 주먹과 발길질로. 그리고 얼차려도 시켰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씩 매일 밤을. 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함께. 다른 병사들. 누가 또 있어? 박승원 이등병도 함께 당했습니다. 박승원, 태민이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함께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정연석 준장이 다시 끼어듭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최동욱 상사도 반성하고 있고. 반성? 저는 정연석 준장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준장, 너는 지금 구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는 거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대 내부에서 조용히, 또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는군.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임재현 소령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20년 전 사관학교에서도 너는 똑같이 말했어. 동기생의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도 조용히 처리하자. 크게 만들 필요 없다고 했었지. 정연석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때 나는 정식으로 신고했고 결국 너희들의 집단 괴롭힘을 받으며 좌천당했어.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군. 소장님, 그때 일과 지금 일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 너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지. 저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임재현 소령, 최동욱 상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 현재 대기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데려와. 직접 만나보겠어. 소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정연석 준장이 또 말립니다. 필요 없다고? 내 부하가 다른 부하를 구타했는데 필요 없다고 해? 그것이 아니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감정적?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연석 준장에게 다가갑니다. 준장, 지금 나를 감정적이라고 표현했나? 부하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감정적인 일이야?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최동욱 상사를 데려오고 내 아들과 박승원 이등병도 데려와. 소장님, 두 병사는 현재 심리적 충격으로. 그럼 의무실에서 군의관과 함께 면담하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상사가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거만한 표정을 지은 남자입니다. 견장을 보니 최동욱 상사인 것 같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최동욱 상사가
경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합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최동욱 상사, 여기 계신 분이 강미래 소장님이시다. 정연석 준장이 소개하자 최동욱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경례를 올리는 자세가 어딘가 성의 없어 보입니다. 최동욱 상사인가? 네, 소장님. 김태민 이등병을 구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최동욱 상사의 얼굴이 잠깐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구타라고 하기에는 그냥 훈육 차원에서 약간 강하게 지도한 것뿐입니다. 훈육, 제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매일 밤 4시간씩 한 달 동안 주먹과 발길질을 한 것이 훈육이야? 소장님,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약한 놈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최동욱 상사가 지금 소장 앞에서 구타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김태민 그 놈이 너무 약해서 그 놈이라고 했나?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최동욱 상사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최동욱 상사, 지금 소장 앞에서 부하를 그 놈이라고 칭했고 구타를 정당화했어. 그게 군인의 자세야? 아,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가 아니야. 너의 진짜 생각이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저는 최동욱 상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김태민 이등병과 박승원 이등병을 당장 만나겠어. 30분 후 의무실에서 저는 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민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위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얼굴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들. 이것이 한 달 전까지 건강했던 제 아들의 모습입니까? 태민아,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김태민 이등병, 몸 상태는 어떤가? 소장님, 괜찮습니다. 태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옆에 앉은 박승원 이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 모두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것은 태민이가 말을 머뭇거립니다. 박승원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군의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소장님, 두 병사 모두 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 증상도 보이고요. 영양실조라는 말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영양실조? 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중도 상당히 줄었고요. 박승원 이등병, 너도 같은 일을 당했나? 네, 소장님. 박승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언제부터였지?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어떤 식으로 했나? 태민이가 입을 엽니다. 소장님, 밤 10시가 되면 최동욱 상사가 와서 저희를 불러내서 계속 말해. 얼차려를 시키고 때리고 욕을 하고. 태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그랬나? 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계속 불러내서. 박승원이 덧붙입니다.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군인이냐고. 제 머릿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몰랐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태민이가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임재현 소령은 어땠지? 임재현 소령님은 가끔 말리려고 하셨지만
최동욱 상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임재현 소령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소장님,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임재현 소령, 왜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나? 그것은 정연석 준장님께서 부대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하셔서 또 은폐 지시를 받았다는 거군. 임재현 소령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는 다시 태민이를 바라봅니다. 태민아, 왜 집에 전화할 때 말하지 않았나?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말해봤자 어차피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동욱 상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뭘 말해도 소용없다. 나는 여기서 8년째 근무하고 있고 너희는 갓 들어온 신병일 뿐이다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한 달을 견뎌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박승원 이등병, 너도 같은 생각이었나? 네. 그리고 태민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버티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보호하려 했다는 말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상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지. 문을 열어보니 최동욱 상사가 다른 간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집니다. 최동욱 상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장님,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약한 놈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신념? 저는 의무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최동욱 상사에게 다가갑니다. 너의 신념이 부하를 구타하고 굶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진짜 군인?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최동욱 상사, 너는 군인이 뭔지도 모르는군. 진짜 군인은 부하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사람이야.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소장님은 높은 자리에 계셔서 현실을 모르십니다.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른다고? 저는 최동욱 상사 바로 앞까지 다가갑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부하를 손으로 때린 적이 없다. 그게 진짜 현실이야. 최동욱 상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상사가 소장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 그럼 너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지금부터 너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거야. 이틀 후 부대 대회의실에는 사단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군수사기관 조사관들과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감찰관들까지 함께 자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을 차갑게 비추고 에어컨 소리만이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앞에 놓인 조사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지난 이틀간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최동욱 상사의 과거 징계 기록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겠어. 군수사기관 조사관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소장님, 조사 결과 최동욱 상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김태민, 박승원 이등병 외에 추가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 더 있었다는 말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정연석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총 5명의 병사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군. 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최근 3개월간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간이라니.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인지 여부는 어떻게 조사되었나? 임재현 소령은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석 준장은 사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연석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소장님, 저는 단지 부대의 명예를 생각해서. 앉아. 제 한마디에 정연석 준장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서 부하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동욱 상사가 들어옵니다. 수갑을 찬 채로 2명의 헌병에게 호송되어 오는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최동욱 상사, 조사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소장님, 저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나?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훈련시키는 곳이고,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너는 군대의 전통이 구타와 가혹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강한 훈련은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가 매일 밤 4시간씩 구타하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거고. 최동욱 상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는 5명의 병사를 3개월간 괴롭혔어. 이게 훈련이야? 범죄야? 저는 그냥 뭐.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너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을 뿐이야. 훈련이니 전통이니 하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 최동욱 상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럼 결과는 어땠나? 저는 조사 보고서를 펼칩니다. 5명의 병사 모두 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2명은 자해 시도까지 했고, 3명은 탈영을 고려했었다고 했어. 이게 너가 만들어낸 결과야.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최동욱 상사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연석 준장. 저는 정연석 준장을 바라봅니다. 너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왜 은폐했나? 소장님, 그것은 20년 전에도 너는 똑같은 일을 했어. 진실을 덮고 문제를 감추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했지. 정연석 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부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너는 내 체면과 부대 명예만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소장님.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조사관, 법적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나? 최동욱 상사는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정연석 준장은 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임재현 소령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예상됩니다. 임재현 소령이 일어섭니다. 소장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더 용기를 내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적어도 임재현 소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 점은 인정하겠어.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간부들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 병사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은폐를 시도하는 간부는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거야. 그리고 저는 최동욱 상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최동욱 상사, 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군. 그럼 법정에서 판단받아라.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어머니로서 제 아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의무실에서 태민이와 승원이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태민아, 몸은 좀 어때? 엄마, 아니, 소장님, 많이 좋아졌어요. 태민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입니다. 승원이도 괜찮나? 네, 소장님. 이제 밤에도 잘 잘 수 있어요. 박승원이 대답합니다. 밤에 잘 잘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임재현 소령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동욱 상사가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태민이와 승원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도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심각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 용서해달라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최동욱 상사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태민아, 승원아, 너희 생각은 어때? 엄마, 태민이가 망설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최동욱 상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거든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승원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미워하기는 하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습니다. 그토록 고통받았으면서도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임재현 소령, 최동욱 상사를 만나러 가겠어. 소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야, 만나봐야겠어.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정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복수는 그냥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최동욱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장님, 최동욱 상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떤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나? 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저도 신병 때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선임들한테 맞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군대야. 나도 언젠가는 후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악순환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이제 아나? 네. 저는 그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했던 걸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던 거죠. 최동욱 상사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상사,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처벌을 면해주러 온 것도 아니고. 최동욱 상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너는 처벌을 받아야 해. 그게 정의야. 하지만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야. 소장님,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야. 너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겠나. 최동욱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처벌을 받고 나온 후에는 정말로 달라져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너와 같은 실수를 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해. 어떻게요? 그건 내가 찾아야 할 일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너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최동욱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 임재현 소령이 말합니다. 소장님, 최동욱 상사에게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관대한 게 아니야. 그는 마땅히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 어떻게 바꿀 계획이신가요? 우선 병사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리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인권 개선 방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군 고위 간부들과 인권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연단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소장 강미래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보다는 뒤쪽에 앉아있는 태민이와 승원이에게 시선이 갑니다. 두 아이가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진정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저는 준비된 원고를 접어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저는 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러 부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말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태민이를 바라봅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군 인권 개선 방안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장병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첫째, 24시간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대 내부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해자뿐만 아니라 은폐한 간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방조죄와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부 간부들은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간부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리더십은 강압이 아니라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자입니다. 소장님, 이런 시스템 변화가 군의 기강을 해칠 우려는 없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세워진 기강은 가짜 기강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반면 상호 존중과 신뢰로 세워진 기강은 진짜 기강입니다.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기강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본인 아들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도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었고, 간디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변화가 모든 장병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간부, 모든 병사,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군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민이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약속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박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태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태민이와 승원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태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너희가 말이야. 승원이도 다가옵니다. 소장님, 저희 때문에 이런 큰일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미안할 일 없어. 너희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야. 그때 임재현 소령이 다가옵니다. 그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해서 새로운 부대에서 인권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임재현 대령,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 군사법원 대법정에서는 최동욱 상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태민이, 승원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최동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최동욱 상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뒷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 사건이 군 내부 인권 개선의 계기가 되었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라는 말에 방청석이 약간 술렁입니다. 일부는 너무 관대하다는 표정이고 일부는 적절하다는 표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군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재판장이 계속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조직 전체가 성찰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판결이 끝난 후 복도에서 최동욱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갑은 차지 않은 채로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걸음을 멈춥니다. 소장님, 최동욱 씨, 이제는 상사가 아니라 그냥 최동욱 씨입니다. 그는 군복을 벗었고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가?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좋아.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다가옵니다. 최동욱. 아저씨. 최동욱이 태민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태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저씨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태민이의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정말로 뉘우치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동욱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승원이도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고 싶지만 아저씨도 사람이니까 잘 사세요. 두 아이의 넓은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장님,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간 도입한 여러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다른 부대에서도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군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민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정말? 응. 처음에는 군대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다른 후배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 승원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군대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간부가 되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싶어요. 두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들이 피해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날 밤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 후 전국 부대에서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해결되고 있어서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부들의 95%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민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승원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모든 아이들을 지키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군인의 책임으로 완성된 이 변화를 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1년 후 태민이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7기가 벼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순전히 어머니로서 아들의 저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부대 정문을 들어서니 1년 전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부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큼지막하게 인권 존중 부대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병사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겁니다. 어머님, 어느 아드님이세요?
김태민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유명한 태민이 어머님이시군요. 그 어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유명하다니요? 여기서 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대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태민이가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요.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고 태민이가 다른 저녁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야위고 불안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당당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승원이도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부대장인 새로 부임한 김준호 준장이 축사를 합니다. 오늘 전역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부대는 1년 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전역하는 김태민, 박승원 상병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준장이 태민이와 승원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두 용감한 장병들이 있었기에 우리 부대는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태민이와 승원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깁니다. 엄마, 드디어 저녁이야. 정말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보람 있었어. 특히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 승원이도 다가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역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때 한 무리의 후배 병사들이 다가옵니다. 태민이 형, 승원이 형. 아, 얘들아. 이분이 내 엄마야. 태민이가 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듣던 그 유명한 소장님이시군요. 한 병사가 밝게 인사합니다. 태민이 형이 저희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형들 덕분에 저희는 정말 좋은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간부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후배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1년 전의 변화가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임재현 대령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이 부대의 부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임재현 대령,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태민이와 승원이 덕분입니다. 이 두 친구가 후배들에게 보여준 모범이 정말 컸어요. 대령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사들도 저 2명 때문에 부대가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태민이와 승원이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 2명 덕분에 우리 부대가 좋아졌다는 분위기예요. 신고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고 간부들도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부대를 나서며 태민이가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봅니다. 엄마, 처음에는 이 부대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애착이 생겼어. 왜? 내가 여기서 많이 배웠어.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태민이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대학 가서도 이런 마음 잊지 말아라. 당연하지. 나중에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원이가 말합니다. 소장님, 저는 대학 졸업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오고 싶어요. 군대로? 네. 장교로 와서 정말 좋은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정말 좋은 장교가 될 거야.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태민이의 저녁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민이의 아버지도 오랜만에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란 내가 말이야. 아빠, 나는 운이 좋았어. 엄마가 소장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도 많을 거야.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태민이의 말에 온 가족이 뭉클해합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별 2개 계급장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끝내 진실은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권력보다 강했고 결국 군대조차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상처는 아물고 남은 건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과 권력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강미래 소장과 아들 태민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전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개인적인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민이와 승원이는 피해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강미래 소장은 어머니의 마음과 군인의 책임을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의 앞에서 침묵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